자,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죠. 청구권. 자, 이거는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뭐를 청구한다고요? 행위 청구. 행위 청구. 그리고 물권적이죠.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은 물권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권자, 청구하는 사람, 물권자입니다. 물권자가 청구를 한다. 채권자가 청구한다고요? 물권자가 청구한다고요? 물권자가 청구해요. 물권자가 청구하는 그 상대방이 있겠죠.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 상대방. 현재 물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 침해하고 있는 자, 혹은 점유를 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세 가지. 어떤 종류가 있냐?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일단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한다. 자, 두 번째, 뭔가 물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한다. 제거 청구. 자, 그리고 아직 침해되진 않았지만 그럴 염려가 있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기본 틀입니다. 자, 책을 함께 보죠. 첫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혹은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방해하고 있는 그 자를 상대로 해서 일정하게 행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물권이 물권다운 거죠. 물권답게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봅니다. 2번에 민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일단 213조하고 214조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먼저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점유권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 파트에 규정된 물권적 청구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점유권 파트에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요, 반환 청구가 213조에서 규정, 그리고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 같은 경우는 함께 2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반환 청구 204조, 제거 청구 205조, 예방 청구는 206조입니다. 이렇게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됩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타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한 물권 몇 가지 있었죠? 6개. 그죠? 총 7가지인데 질권 빼고 6가지. 그죠? 6가지. 죄송합니다. 6가지 중 질권 빼니까 5가지죠. 예, 죄송합니다. 자,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뺍니다. 빼. 6가지 제한물권 중에서 이런 5가지의 제한물권들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13조부터 확인해보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밑에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반환 청구, 214조에서는 제거와 예방 청구를 함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는 204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점유권 파트에 규정된 반환 청구입니다. 205조, 206조 같은 경우는 점유권 파트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루게 될 겁니다. 내려가죠. 양괄호 1번. 점유권과 소유권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제한 물건들에는 규정돼 있다고요? 규정돼 있지 않다고요? 규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런 제한 물건들에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자들도 물권자들입니다. 물권자들이기 때문에 침해나 방해가 있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파트에 규정된 213조하고 214조를 다른 제한 물건들에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그게 양괄호 2번이에요. 제한 물권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제한 물권자들은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으로 행사해요? 준용으로 행사해요? 준용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밑에 표 보세요. 점유권에는 204조, 205조, 206조에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서는 213조,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나오는 제한 물건들은 지금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213조가 준용되고 214조도 준용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전세권에는 213조, 214조가 다 준용되기 때문에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칸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역권자, 저당권자들은요, 물건을 점유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지역권이라는 건 통행하는 것이고, 통행.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관념적 지배하고 있다가 경매 신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213조는 지역권 저당권에 준용되지 않아요. 214조는 준용이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213조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중에서 뭐는 행사 못한다는 거죠? 반환 청구 행사 못해요. 내가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자들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214조는 준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제거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유치권자가 제일 불쌍해요. 유치권자는 213조도 준용되지 않고 214조도 준용되지 않아요. 유치권에는 아예 준용 규정이 없다고 나오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면은 204조부터 206조까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220페이지. 저당권 지역권의 경우는 21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역과 니은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 없다. 따라서 유치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자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내려가죠. 종류입니다. 종류.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반환 청구는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상태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요. 방해 제거 청구의 단락에서 둘째 줄.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결과 제거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방해가 있으니까 방해를 없애라고 제거하는 거죠. 이때 제거하는 방해는 아니, 방해 좀 제거하세요 라고 제거 청구하는 거는 방해의 뭐를 제거하는 거라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 제거를 청구하는 거지 어떤 방해의 결과를 청구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위층에서 너무 막 이렇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해요. 층간소음이 심각하면은 이 상린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에는 상린관계. 이웃하고 있는 다른 소유자가 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계실 때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뭐 소음이나 진동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권리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때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네? 윗집에 찾아가서 방해하지 말라고 제거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거 청구를 할 때는 이미 다 벌어져 버린 그 결과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의 그 방해가 되는 뭐를 제거하라고? 원인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네? 매트 좀 까시기 바랍니다. 네? 뭐 슬리퍼 좀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원인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미 방해를 통해 벌어진 결과는 제가 선생님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게 방해의 뭐예요? 결과라고, 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제거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이것은 방해받고 있진 않아요.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을이 토지를 절토해서 축사를 신축합니다. 옆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지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축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절토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읍, 갑소유 토지가 아직 현실적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밑에 줄, 방해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예방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 청구라고요? 행위 청구라고요? 행위 청구입니다. 행위를 청구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비용 청구가 아니라고. 행위 청구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죠. 자, 특성들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입니다. 1번, 물권과 함께 이전한다. 양괄호 1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권에 종속된 권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종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뭐를 함께 한다고요? 운명을 함께. 운명을 함께 한다. 뭔 말이냐? 물권이 이전했다면, 물권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은 뭐도 따라서 이전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이전하는 거예요. 물권이 주에 해당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종에 해당됩니다. 주가 이동하면 종도 따라서 이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권이 소멸하면, 얘가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돼? 소멸하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갑 거예요. 그럼 갑이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물권자죠. 근데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신축했다면, 무단으로 건물을 막 신축해버린 거예요. 무단 신축했다고 해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축한 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돼요. 건물 소유자. 왜냐하면 아까 전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다고요? 부합되지 않는다고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건물주을이라고요. 갑은 냅둘 수 없죠. 남의 땅에 뭐 합니까? 이 건물 철거하라고 재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가 되지는 않겠죠. 소송 진행 중이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겠죠. 그러다가 갑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으면은 소유권이 병한테로 이전하죠. 그러면 물권이 병한테로 이전하면서 뭐도 따라간다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도 이전했고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했으므로 갑은 더 이상 철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을한테 누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 얘가 해야 돼요. 얘가 가서 철거 청구하는 거예요. 부종성입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 청구권자는 옛날 소유자였던 사람, 지금 소유자.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자가 물권자라 그랬잖아요. 이때 물권자는 과거 물권자, 현재 물권자.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물권자라고 하는 건 누구는 안 된다는 거? 과거는 안 된다는 거. 과거는 안 돼. 현재 물권자가. 근데 을한테 철거 청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을이 이미 이 건물을 팔고 도망갔어요. 이미 이 건물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네? 얘가 매수자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그 사용을 원래는 을이 방해하고 있었고 을이 토지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방해자, 점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점으로.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제는 또 누구한테 해야 된다? 얘한테 해야 된다고, 쟤한테. 에? 얘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철거시켜라잉.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점유했던 자, 현재 점유하는 자. 현재의 방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라는 말을 붙여야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죠.
자, 양괄호 2번을 확인합니다. 물권과 분리 양도를 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운명같이한다. 독립해서 양도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 신축함으로써 토지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양도함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하고 분리시켜서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갑이 지금 토지 사용을 방해받고 있죠. 그러다가 소유권을 병한테 넘긴 거죠. 자, 소유권을 넘긴다면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긴다는 겁니다. 갑이 만약에 선생님 제가 지금 얘하고 소송 중이거든요. 얘하고 소송 중이니까 일단 제가 소유권만 넘겨드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6개월 뒤에 드릴게요. 유보시키겠습니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을 말하는 거예요. 갑은 제3자인 불법 점유자 저저 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2번 방해 원인. 방해가 있다면 귀책 사유는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죠. 3번 행사. 양괄호 1번 물권적 청구권자는 누구냐? 현재의 물권자다. 현재의 물권자다. 확인하시고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그 뜻은 전 소유자. 즉 과거의 소유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현재 방해자,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다. 동그라미 3번이요. 갑소유 골프채를 을이 훔쳐서 병한테 양도했고 병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누구한테 골프채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병한테 돌려달라고. 을한테 돌려달라고? 병한테 돌려달라고? 병한테 돌려달라고.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 병. 그죠?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 네. 아니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를 근데 잠깐 문방구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요. 그럼 자전거를 누가 훔쳐 달아난 거죠. 이 자전거 도둑놈들. 그럼 자전거 도둑을 잡았으면 갑은 소유자로서 이 자전거 도둑놈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자전거 훔친 거 불법이에요. 일부러 훔쳤죠? 고의과실이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을을 잡았는데 을이 이미 이 자전거를 팔아먹은 뒤라면은 현재 자전거를 병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은 이 자전거 훔친 자전거였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선이라고, 선이. 몰랐지, 나는. 그래도 얘가 고의로 했든 과실로 했든 무과실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당신이 현재 제 자전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전거 제 거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침해자 고의과실 요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도난당한 자전거인지 몰랐었죠. 고의과실은 없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따로 존재하는 요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뒤로 넘기세요. 224페이지 양괄호 3번 행사기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 제한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안 걸려요. 소유권이 영원하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좀 앞으로 가서 218페이지 와보세요. 218페이지. 사례 한 개 정리하고 물권적 청구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갑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죠. 자, 토지가 현재 갑보다 갑이 토지 소유자다. 자, 근데 여기 위에 집을 딱 지어놨죠? 집 지었죠. 을이 집 지었어요. 근데 무단으로 지었다 그러죠? 무단 신축. 근데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해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건물주가 누구다? 을입니다. 을. 건물 소유자. 얘가 건물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을은 이 건물을 그대로 임대차 하셨습니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갑은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에 대해서, 자, 을이 바로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건물주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남의 토지에서 뭐 하십니까? 자, 이 건물 철거하시라고. 철거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건물주를 상대로 그러면 그 건물에서 나가시라고, 방 빼시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건물이 누구 거죠, 지금? 을 겁니다, 을 거. 을한테 그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부시라고 해야 돼요, 부시라고. 두 번째. 자,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에서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냐? 병은 임차인이죠. 얘는 철거 권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철거 권한 없습니다. 철거 청구 못 해요. 아니, 선생님, 저는 세입자예요. 철거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철거 청구 누구한테 찾아가서 해야 돼요? 을 찾아가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세요. 알겠으니까 나가시라고요. 퇴거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퇴거 청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신이 나가셔야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수 있습니다. 반대죠? 반대죠. 자, 밑에 질문 2를 보세요. 질문 2.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건물 신축했고 1층은 을이, 2층은 임차인이 사용할 때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1번. 갑은 건물주 을에게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다. 근데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번. 갑은 임차인 병한테 퇴거 청구는 인정되지만 밑에 줄 철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세요? 세 번째. 그러면 건물주 을이 이 건물을 팔았다면, 정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얘는 매수인이죠. 건물 매수인.
근데 무단 신축한 건물이니까 허가도 안 받았고 등기도 안 돼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전 등기 못 받습니다.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갑은, 건물주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이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한 자를 상대로 해서, 정을 상대로 해서 과연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얘는 건물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 못했죠? 건물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취득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건물주다, 건물주 아니다. 건물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얘한테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철거 권한이 있을까요? 정한테?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갑이 얘한테 철거 청구 소송 걸었어요. 철거하시라고 소송 걸었어요. 근데 정이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직 미등기 매수인이라서 건물 취득 못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나 소유자 아니라고.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나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철거 청구하시려면 누구 찾아가서 하세요? 을 찾아가서 하시라고. 얘한테 하시라고. 이렇게 얘가 반박했던 거예요. 근데 을은 어디 갔죠? 을 도망갔죠. 팔고 도망갔죠? 도망갔죠. 그럼 이 건물은 실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가 쓰고 있어요. 지가 쓰고 있다고. 근데 계속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뭔 상인지 알겠어요? 판례는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 아니, 너는 건물주 아닌 거 맞아. 근데 네가 미등기로 매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인 철거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철거 권한이 있으니까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논란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이게 좀 뒤에 나와요. 뒤에. 가보죠. 223페이지에 나와요. 223페이지.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건물을 매수해서 미등기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부분입니다.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밑에 줄에 보시면은 사실상의 처분 권한은 있다. 처분권 있다 그랬어요. 판사님이. 처분권 있다. 그러므로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이 병한테 매도했는데 병이 미등기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이 미등기 매수인 점유하는 이 병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물권적 청구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바로 231페이지로 가죠. 이제 물권의 변동입니다. 변동. 물권의 변동. 물권 변동을 조금 더 크게 포괄적으로 말을 해본다면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은 뭔 뜻이었죠? 권리 변동이 뭔 뜻이었어요? 권리가 예
예, 저 책을 잘라가지고 앞에 못 가네요. 총칙에. 자, 총칙 앞부분에 권리 변동에 들어갔을 때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하는 거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권리 변동이에요. 그럼 물권 변동은요? 물권 변동은 물권이 발생하고 물권이 변경하고 물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물권의 변동이죠. 결국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만약에 갑이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갑이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갑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물권이 변동되는 겁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의 발생. 갑은 권리가 소멸하겠죠? 물권이 소멸했다. 그리고 건물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된 거죠. 이런 게 물권이 변동됐다는 거죠. 변동됐다. 그럼 물권이 이렇게 변동될 때, 물권이 이렇게 변동될 때 그 변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원인이 있었죠?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죠.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물권이 이렇게 싹 변동이 된 거죠. 변동된 거죠. 자, 그래서 물권을 변동시키는 그 원인을 봤을 때 매매처럼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의사 표시가 포함이 돼가지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물권을 변동시키는 첫 번째 갈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라는 건 의사 표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혼자서 하는 게 단독 행위였고 둘이서 하면 계약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갈래입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 자,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물권이 이렇게 변동될 수도 있겠죠. 상속. 아니면 뭔가 판결에 의해서, 자, 형성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경매에 의해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소유자가 바뀌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에 따라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에서 규정한 대로 변동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물권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갈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원인 중 법률 행위에 의한 건 뭐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는 뭔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선지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조문을 좀 보죠. 235페이지 와보세요. 23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186조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 여기서 말하는 득실 변경은 발생, 변경, 소멸 말하는 겁니다. 득이 발생이죠. 실은 뭐예요? 실, 소멸. 변경은요? 변경요. 발생, 소멸, 변경. 이것들은 뭐를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을 위해서는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뭐를 하시라고요? 등기하시라고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됩니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186조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합의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취득 못해요. 등기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187조 상속, 형성 판결, 수용, 경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요.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물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도 좀 봐야 돼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하시라는 거예요. 처분하려면. 취득할 때는요. 등기 필요 없고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등기하시라고. 처분할 때.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첫 번째, 186조가 적용되는 물권들. 등기가 요구되는 것들. 자, 밑에 도해를 보세요. 도해를 봅니다. 법률 행위, 그리고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셔야 되고요. 자, 반면 오른쪽에는 법률 규정에는 형성 판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효력을 형성시키는 판결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이 경우는. 내려가죠. 심화학습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법률 행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매매 예약의 완결권 행사. 예약도 계약이에요.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라고요. 그럼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행위라는 거예요. 자,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이에요? 규정이에요? 계약이잖아요. 법률 행위입니다. 4번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행위입니다. 포기. 이 포기는 단독 행위예요. 단독 행위예요, 행위. 따라서 포기에 의해서 물권을 없애버리고 싶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포기할 때 등기하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기도 법률 행위거든요. 내려가서 2번 확인하세요. 이행 판결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넘기세요. 3번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라고 돼 있죠. 이 협의라는 말이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의사표시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자, 밑에 4번에 점유 취득 시효요.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건 해당 파트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내려갑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건 1번에, 양괄호 1번에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권 변동되고요. 자, 두 번째, 공용징수.
재결 수용입니다. 보상금 지급이라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물권 변동됩니다. 양괄호 3번의 형성 판결. 자,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 때리면 물권 변동됩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4번의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물권 변동돼요. 오른쪽 페이지. 기타. 심학습 1번. 건물 신축. 건물을 지으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무단 신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혼동. 혼동.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채권의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돈 다 갚으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없어져요. 3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끝났습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익 물권들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나오는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법률 규정이죠. 법정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6번 먼저 보세요. 6번. 집합 건물에서의 구조상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7번에서는요. 집합 건물에서의 구분 소유권 취득이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를 한다면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등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5번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5번. 5번은 뭐냐면요. 5번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자, 을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가 격려됐으니 을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하시겠습니다. 취득을 했다. 자, 근데 체결했던 매매가 취소나 해제로 인해서 소급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 등기라는 결과도 자동 무효가 돼요. 아니, 당연히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예요. 모의고사 칠 때마다 40점이에요. 그럼 본시험에서도 어떻게 돼요? 네? 본시험에서 갑자기 80점 나와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네?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뭐가 돼요? 결과도 무효예요.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쳐가지고 이게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 있죠? 본시험 가면 더 잘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 당일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내가 뭐 합격에 대박을 이루겠다. 그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그냥 그대로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OMR을 갖다 이렇게 마킹할 때 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당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평소에 못하는데 잘 찍어서 합격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예요. 그럼 결과가 무효가 됐다는 건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는 건 소유자가 갑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결과까지 무효가 됐다는 건 소유자가 누구로 바뀐다? 갑으로 바뀐다. 이걸 자동복귀라 그래요. 소유권의 자동복귀.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을 명의로 지금 돼 있죠? 아직 말소시켰다, 말소 안 시켰다? 아직 말소 안 시켰죠? 말소 안 시켜도 소유자 갑이에요.
원인이 무효가 된 이상 소유권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 복귀입니다.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변동된다. 안 해도 187조라는 거죠. 법률 규정이라는 거. 자동 복귀도 187조 법률 규정이다. 5번에 이렇게 돼 있죠.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던 소유권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속은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물권 변동에 대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232페이지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